여보, 나 오늘 머리 잘랐어. 응. 고개도 들지 않고 TV만 보는 남편. 20년 전 그 사람 맞나요? 데이트할 때는 제 머리핀 하나만 바뀌어도 알아차리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부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다는 거겠죠. 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사랑이 식었다기보다는 그냥 멀어졌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혼 상담 전문가 10년 경력의 김혜진 박사님 인터뷰와 실제 부부 200쌍의 사례를 바탕으로 준비했습니다. 20년 차 부부가 왜 멀어지는지 그 진짜 이유 3가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결혼 20년이면 어떤 시기일까요? 아이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됐을 겁니다. 이제 손이 좀 덜 가죠. 경제적으로도 신혼 때보다는 안정됐을 겁니다. 집도 마련했고, 차도 바꿨고, 빚도 많이 갚았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평온합니다. 큰 싸움도 없고, 특별한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밥 먹어. 응. 끝입니다. 주말에도 각자 바쁩니다. 남편은 골프, 낚시. 아내는 친구 만남, 운동. 같이 있어도 각자 핸드폰만 봅니다. 이게 20년 차 부부의 평균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결혼 20년 차 부부의 82%가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론 1. 첫 번째 이유 육아와 생계, 지쳐 서로를 잃어버렸다. 소제목 1에 20년의 시간, 우리는 무엇을 했나? 잠깐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 20년 동안 여러분은 뭘 하며 살았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아이 키우고, 돈 벌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지. 맞습니다. 20년은 생존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산하고, 육아하고, 아이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 사이 남편은 회사 다니고, 야근하고, 승진 경쟁하고, 술자리 다니고. 주말엔 또 어땠습니까? 아이 체험학습 데려가고, 학원 픽업하고, 시댁 가고, 친정 가고. 쉬시는 날이 더 바빴죠. 이렇게 20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우리는 부부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로만 살았어요. 직장인으로만 살았어요. 며느리, 사위로만 살았어요. 정작 남편과 아내로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결혼 20년 차 부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은 단 12분입니다. 그것도 대부분 실용적인 대화죠. 저녁 뭐 먹을까? 애 학원비 입금했어. 명절에 시댁 가는 거 맞지? 카드값 나왔어. 이런 대화들. 필요한 정보 교환일 뿐입니다. 이게 진짜 대화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이런 겁니다. 오늘 회사에서 팀장한테 혼났어. 진짜 속상하더라. 나도 오늘 엄마한테 전화 받았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봐. 걱정돼. 우리 예전엔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웃고 다녔을까? 요즘 생각해보면 신기해. 이런 대화 언제 마지막으로 나눠보셨나요? 신혼 때는 매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퇴근하고 만나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하찮은 일도 별것 아닌 감정도 다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와도 왔어. 응, 끝입니다. 각자 핸드폰 보거나 TV 봅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피곤해서입니다. 지쳐서입니다. 20년 동안 육아와 생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더니 정작 배우자와 대화할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지만 나중에 애들 다 크면 그때 둘이서 잘 지내면 되지. 정말 그럴까요? 결혼 상담 전문가 김예진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 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부부가 갑자기 다시 가까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부 관계는 근육과 같아서 안 쓰면 퇴화합니다. 20년 동안 대화 근육을 안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섬뜩한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실제로 자녀가 독립한 후 이혼하는 황혼 이혼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통계를 보면 전체 이혼 중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이 35%를 차지합니다. 왜일까요?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남은 게 없었던 겁니다. 대화도, 공통 관심사도, 애정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서로를 잃어버리면 나중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박민주 씨 가명 48세의 이야기.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민주 씨는 결혼 22년 차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 평범한 가정이죠. 민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초엔 남편이 퇴근하면 반가웠어요. 오늘 어땠어? 힘들었어? 물어보고 남편 얘기 들어주는 게 좋았어요. 남편도 제 얘기를 잘 들어줬고요. 그런데 애들 낳고 나서는 정신이 없었죠. 첫째 키우면서 둘째 낳고 밤낮 없이 애들 돌보느라 남편한테 신경 쓸 여력이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고 승진 경쟁 때문에 야근하고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쓰러지듯 잤죠. 그렇게 10년, 15년 지나니까 어느새 우리는 남남이 돼 있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사는 거죠. 요즘은 남편이 퇴근해도 반갑지 않아요. 그냥 왔구나 정도. 할 얘기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혼까지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고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20년 차 부부의 현실입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냥 무덤덤해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죠. 20년을 함께 살았으면 서로를 잘 알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20년이 지나면서 부부는 점점 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이 차이가 극명해집니다. 40대 중후반, 50대 초반. 이 시기에 남자와 여자는 정반대 방향을 바라봅니다. 여자는 이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20년 동안 엄마로, 며느리로, 아내로만 살았으니까요. 이제 나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애들도 컸는데 남편이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예전처럼 대화도 많이 나누고 싶어. 반면 남자는 어떨까요? 직장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지쳤습니다. 승진 경쟁, 성과 압박, 인간관계 스트레스. 이제 정년까지 얼마 안 남았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쉬고 싶어. 아무도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
보이시나요? 정반대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부부는 충돌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영화 보러 갈까? 남편이 대답합니다. 주말에? 아, 나 골프 약속 있어. 아내가 다시 제안합니다. 그럼 다음 주말은? 남편이 귀찮다는 듯 말합니다. 다음 주는 낚시 가기로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뭘 하자고 그래? 나도 좀 쉬고 싶어. 아내는 상처받습니다. 나랑 시간 보내는 게 그렇게 싫나? 남편은 답답합니다.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해? 좀 편하게 살자.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포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제 나한테 관심 없구나. 그리고 각자의 길을 갑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살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골프 치고, 낚시 가고, 동창 모임 나가면서 살고요. 겉으로 보면 평화롭습니다. 싸우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중년기 위기라고 부릅니다.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이 시기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산 거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나는 진짜 행복한가? 이런 질문 앞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른 답을 찾습니다. 여자는 관계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제라도 남편이랑 제대로 된 부부로 살고 싶어. 진짜 사랑하는 사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남자는 자유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제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닙니다. 둘 다 정당한 욕구예요. 문제는 이 두 욕구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 이정희 씨 가명 52세와 남편의 이야기. 이정희 씨는 결혼 25년 차입니다. 자녀 2명은 이미 대학생이 됐고 이제 손이 많이 떨어졌죠. 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 정신없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나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죠. 그런데 애들이 크니까 갑자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나는 뭐지? 나는 뭐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남편한테 관심이 갔어요. 우리 둘만 남았잖아요. 이제 우리 둘이서 뭔가 해야 하는데 할 게 없더라고요. 공통의 관심사도 없고 같이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남편한테 제안했어요. 우리 주말에 뭐 좀 같이 하자. 등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나 골프 약속 있어. 나 낚시 가야 돼. 나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매번 이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친구들하고는 잘도 놀아? 한 번은 따졌어요. 당신, 나한테 관심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래요? 무슨 소리야? 관심 있지.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뭔가를 하자고 그래? 나도 좀 쉬고 싶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뭔가 해야 해. 그 말 듣고 진짜 허탈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같이 산책하고 밥 먹고 영화 보고 그런 거였는데. 근데 남편한테는 그게 부담인가 봐요. 이해가 안 가요. 2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를까? 이게 현실입니다. 똑같은 20년을 살았는데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쌓입니다. 하나하나 돌아보면 너무 많아요. 시댁 명절 때 시어머니가 한 말.
며느리가 음식을 이렇게밖에 못해?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그때 상처받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회식이라고 못 온다고 했던 날, 혼자서 아이 안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죠. 그때도 상처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 때 남편이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온 날들. 우리 살림은 어떻게 할 건데? 물었더니 당신이 좀 아껴 써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상처받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당신은 애 하나 안 봐주네 라며 차갑게 대하던 날, 상처받았습니다. 친구들은 다 승진하는데 자기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자괴감 들 때 아내가 옆집 남편은 벌써 부장 됐던데라고 하던 날, 상처받았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2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쌓였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상처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여보, 아까 시어머니가 한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당신이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참았습니다. 괜찮아. 부부인데 이 정도쯤이야. 말하면 싸우기만 할 거야. 그래서 삼켰습니다. 1번, 2번, 3번. 수없이 많이 삼켰어요. 삼킨 말들은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에 돌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계속 쌓이니까 바위가 됩니다. 어느새 마음속에 큰 벽이 생깁니다. 그 벽 때문에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말할 힘조차 없다는 겁니다. 신혼 때는 그래도 얘기했어요. 속상한 일 있으면 여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말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나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보, 나 오늘. 알았어. 나도 힘들어. 내 얘기 좀 들어줘. 서로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해요. 듣지 않습니다. 혹은 이렇게 되죠. 여보, 우리 대화 좀 하자. 또 뭔 소리야. 대화하면 뭐해. 어차피 싸우기만 하잖아. 그래서 포기합니다. 아, 이 사람한테 말해봤자 안 통하는구나. 대화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끊깁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삽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밥만 먹고 일어납니다. 잠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불 덮고 자지만 서로 등을 돌리고 잡니다. 등을 맞대고 자는 게 아니에요. 등을 돌리고 자는 겁니다. 차이가 큽니다. 침묵 속에서 부부는 점점 멀어집니다. 안 보이나요?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들. 길 걷다 보면 나란히 걷는 노부부 보셨을 거예요. 손도 안 잡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나란히 걷기만 합니다. 2미터쯤 떨어져서요. 여러분도 20년, 30년 후에 저렇게 될 건가요?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국 말 한마디 나누지 않는 남남이 되는 게 너무 슬픕니다. 실제 사례 김영수 씨 가명 55세 부부의 이야기. 김영수 씨 부부는 결혼 28년 차입니다. 자녀 둘은 이미 결혼해서 분가했고 이제 부부 둘만 삽니다. 영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내랑 할 얘기가 없어요. 뭘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애들 얘기라도 했는데 이제 애들도 없잖아요. 그럼 뭘 얘기해요? 아내는 아내 친구들이랑 노는 얘기, 운동 다니는 얘기 하는데 저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저도 제 얘기하면 아내가 관심 없고요. 그래서 그냥 안 해요.
말을.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왔어. 응, 이게 다예요. 밥 먹을 때도 TV 보면서 먹어요. 서로 얼굴 안 보고요. 주말에는 저는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나가고 이혼까지는 생각 안 해요. 근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룸메이트처럼. 외롭긴 해요. 가끔 밤에 누워서 생각해요. 이게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미 이렇게 된 거려. 영수 씨 아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한테 할 말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냥 포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응, 그래, 알았어, 이것밖에 안 하니까요. 처음엔 섭섭했어요. 나한테 관심 없나? 싶었죠. 근데 이제는 그냥 익숙해졌어요. 저도 제 할 일 하면서 살아요. 친구들 만나고, 운동하고, 봉사활동하고, 남편 없어도 잘 살아요. 외로운가요? 외롭죠. 특히 밤에. 옆에 사람 있는데 외로워요. 이게 더 외로운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사라진 부부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부가 20년이 지나면 멀어지는 이유 3가지였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육아와 생계에 지쳐 서로를 잃어버렸습니다. 둘째, 서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셋째, 상처는 쌓였는데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떤가요?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입니다. 20년을 멀어지며 살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첫 번째, 오늘부터 하루에 10분만 대화하세요.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든 저녁 산책하면서든 10분만 투자하세요. 오늘 어땠어? 뭐 힘든 일 없었어? 요즘 생각하는 거 있어? 이런 질문들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뭘 대답해야 할지 모를 거예요. 괜찮습니다. 어색한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대화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데이트 코스 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거나, 공원 산책하거나, 집에서 영화 같이 보거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둘만이라는 겁니다. 자녀도, 친구도, 시댁도, 친정도 없이 오직 둘만의 시간. 그 시간에는 핸드폰도 치우세요. 서로만 봐야 합니다. 세 번째,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설거지 해줘서 고마워. 돈 벌어와 줘서 고마워.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사소한 것도 좋아요. 뭐든 좋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2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해주는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네 번째,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하세요. 참지 마세요. 삼키지 마세요. 여보, 아까 그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더 잘 지내자는 겁니다. 상처를 말하지 않으면 쌓입니다. 쌓이면 벽이 됩니다. 벽이 생기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 그때그때 말하세요. 조심스럽게, 공격적이지 않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실제로 이렇게 해서 다시 가까워진 부부들이 많습니다. 한 부부는 결혼 25년 차에 이혼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매일 30분씩 산책하기로 약속했대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답니다. 걸으면서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침묵으로 걸었대요. 그런데 2주째부터 조금씩 대화가 시작됐고, 한 달쯤 지나니까 예전처럼 편하게 얘기하게 됐답니다. 지금은 매일 저녁 산책이 그 부부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됐대요. 또 다른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 데이를 정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는 무조건 둘만의 시간. 친구 약속도, 골프도, 아무것도 안 잡기로 약속했대요.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영화만 보고 왔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점점 다양한 걸 하게 됐대요. 미술관도 가고, 맛집도 찾아가고, 드라이브도 하고. 어느새 둘만의 추억이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절대 다른 약속 안 잡는데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20년을 함께 산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버텨냈잖아요.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외로울 때도 함께였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멀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더 많아요. 20년을 더 살 수도 있고, 30년을 더 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지금처럼 멀리 떨어져서 살 건가요? 아니면 다시 가까워져서 진짜 부부로 살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여보, 오늘 어땠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다시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과 또 다른 2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서로를 보는 겁니다. 다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시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의 결혼은 끝난 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20년 차 부부로 살면서 느끼는 것들, 고민들, 또는 다시 가까워진 경험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